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이지 않는 기록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피하는 대화, 미루는 결정, 자동으로 선택하는 반응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르마를 과거의 빚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생에서 지은 죄, 어린 시절의 실수, 몇 년 전에 잘못된 선택. 하지만 진짜 문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끌어당김이 작동하지 않는지, 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단 한 번의 다른 선택으로 그 패턴을 끊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는 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르마를 도덕적 채무관계로 이해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공식입니다. 이것은 우주가 마치 장부를 들고 있는 회계사처럼 작동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선행 플러스 10포인트, 악행 마이너스 5포인트.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의 연구팀은 2006년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고정된 것으로 믿을 때와 변화 가능한 것으로 믿을 때의 행동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규정한 그룹은 오히려 같은 실수를 반복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신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본 그룹은 패턴을 더 빨리 인식하고 변화시켰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카르마를 도덕적 점수판으로 보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선택을 과거에 고정시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좋은 일이 생겨야 해 라는 기대는 실제로는 나는 이미 충분히 했으니까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어 라는 무의식적 선언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을 막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항상 베풀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릴까요? 나쁜 사람들은 잘 사는데 착한 나는 왜 힘들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카르마를 벌과 보상의 시스템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의 의도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단지 당신이 반복하는 패턴을 반영할 뿐입니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격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방식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반복입니다. 한 번의 착한 행동은 당신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가가 당신의 성격을 만들고 그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카르마가 벌이나 보상이 아니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선택의 기록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의 현실이 과거의 빚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계속 같은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문제는 과거를 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명상도 하고 학원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는데 제 인간관계는 왜 똑같을까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발견한 것은 그분은 여전히 갈등 상황에서 침묵하고 회피하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명상 시간에는 평화로운 사람이었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10년 전과 똑같은 패턴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카르마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의해 쓰입니다. 문제는 카르마가 느리게 온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카르마의 작동 방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카르마는 미래에 올 심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작동하고 있는 기록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가장 자동적인 선택 속에 가장 강하게 새겨집니다. 카르마라는 단어는 산스크리트어로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초기 불교 경전과 우파니샤드 철학에서 카르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의도와 선택의 방향을 의미했습니다. 팔리어 경전 앙구따라 니까야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의도를 카르마라고 말합니다. 의도한 후에 사람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만드는 의도와 반복되는 선택의 방향입니다. 이것을 현대 뇌과학으로 설명하면 더 명확해집니다.
신경과학자 도널드 헵은 1949년에 이런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함께 발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됩니다. 이것이 헵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서는 특정한 신경회로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그 회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그 경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자동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카르마는 사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한 번 화를 낸 것은 카르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서 항상 화를 내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카르마입니다. 한 번 기회를 피한 것은 카르마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확실한 상황마다 항상 안전한 선택을 반복한다면 그것이 카르마입니다. 카르마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의 반복입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2013년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쥐 실험을 통해 관찰했습니다. 쥐가 미로에서 치즈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뇌의 전체 영역이 활성화되지만 반복 횟수가 늘어날수록 특정 기저핵 영역만 활성화됩니다. 결국 쥐는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같은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신경학적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행동과 반복된 선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오늘 친절한 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매 순간 자동으로 친절한 반응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식적인 한 번의 선택에는 집중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수천 번의 선택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기업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는데 왜 제 사업은 계속 어려울까요? 그분의 하루를 관찰해보니 감사일기를 쓰는 1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그분은 직원들의 실수에 즉각 반응하고 고객의 불만에 방어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먼저 내리고 있었습니다. 15분의 의식적 선택과 15시간의 무의식적 반복 중 어느 것이 더 강하게 기록될까요? 동양 철학자 크리슈나 무르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찰자가 관찰되는 것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패턴을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패턴임을 인식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카르마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당신이 반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당신이 반복적으로 선택하는 성향에 어울리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당신이 아무리 풍요를 시각화해도 당신의 무의식적 선택이 계속 결핍을 선택한다면 결핍의 패턴이 더 강하게 기록됩니다. 반복된 선택이 성향을 만들고 성향이 현실 인식의 필터를 만들고 그 필터가 당신이 끌어당기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자동으로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는지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변을 보십시오. 항상 비슷한 유형의 사람과 연애하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매번 다른 회사로 이직하지만 똑같은 갈등을 겪는 동료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여러 번 시작하지만 항상 비슷한 지점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끌어당기는 사람이나 상황이 문제일까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냉어 교수는 1975년 마음챙김 연구의 선구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 패턴을 얼마나 인식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번 다른 상황, 다른 사람, 다른 맥락에 반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내적 반응을 다른 외부 상황에 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애관계에서 항상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인은 무관심했고 두 번째 연인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인은 감정 표현이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본인은 매번 나는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3명 모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본인이 같은 필터로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었을까요? 답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은 관계 초기에 상대방의 작은 무관심도 과도하게 해석하고 확인하려는 행동을 반복하고 결국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은 달랐지만 본인의 선택은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카르마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상황은 변하지만 내부 선택은 반복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지출도 똑같이 늘어나서 항상 비슷한 여유만 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더 많으면 저축할 텐데. 하지만 실제로는 수입이 100만 원일 때도 200만 원일 때도 500만 원일 때도 그는 항상 수입의 95%를 쓰는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금액은 달랐지만 선택의 비율은 똑같았습니다. 심리학자 바바라 프레드릭스는 2009년 감정의 상향나선과 하향나선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긍정적 선택은 긍정적 감정을 만들고 긍정적 감정은 더 넓은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넓은 사고는 더 나은 선택을 만듭니다. 반대로 부정적 선택은 부정적 감정을 만들고 부정적 감정은 좁은 사고를 만들고 좁은 사고는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나선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사람 복이 없어. 나는 돈 복이 없어.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선택의 패턴뿐입니다. 당신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항상 최악을 예상하는 선택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뇌는 최악을 증명하는 정보만 수집합니다. 당신이 갈등 상황에서 항상 침묵하는 선택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관객은 항상 오해와 거리감으로 끝납니다. 제가 코칭했던 한 분은 3번의 창업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번 시장이 나빴어요. 첫 번째는 경제 위기, 두 번째는 경쟁사 출현, 세 번째는 팬데믹. 하지만 그분의 사업 계획서를 분석해보니 3번 모두 초기 자금을 마케팅에 집중하고 운영 자금을 남기지 않는 패턴이 똑같았습니다. 외부 상황은 달랐지만 내부 선택은 동일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카르마는 과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10년 전에 했던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10년 전과 똑같은 선택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만 바뀌었을 뿐 당신의 자동 반응은 그대로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의 인생을 이끌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입니다. 당신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 운이라고 부르는 것,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바로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반복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과거에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천합니다. 확언을 합니다. 시각화를 합니다. 감사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충분히 믿지 않아서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 하지만 문제는 노력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끌어당김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새로운 현실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방향을 증폭시키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시각화하고 확언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일상에서 자동으로 선택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무의식적 선택이 결핍을 향하고 있다면 아무리 풍요를 확언해도 결핍이 증폭됩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방향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만 교수는 2021년 망상 활성화 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망상 활성화 시스템, 즉 RAS는 뇌간에 위치한 신경 네트워크로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만 의식으로 올려보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빨간 차를 사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거리에 빨간 차가 많이 보입니다.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의 RAS가 빨간 차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RAS는 당신의 의식적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 패턴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10분 동안 나는 풍요롭다고 확언해도 나머지 시간 동안 돈이 부족하다, 이건 너무 비싸다,
나는 여유가 없다 등의 생각과 선택을 반복한다면 당신의 RAS는 결핍을 증명하는 정보를 계속 수집합니다. 조 디스펜자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이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과거와 같은 선택을 하고,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하고, 과거와 같은 감정을 만든다면 당신의 뇌와 몸은 생물학적으로 과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미래를 시각화하면서도 생물학적으로는 과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카르마와 끌어당김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카르마는 방향입니다. 끌어당김은 증폭기입니다. 카르마가 북쪽을 향하고 있는데 당신이 남쪽을 시각화한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으로 가는 속도만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끌어당김은 당신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향하고 있는 방향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매일 화건합니다. 하지만 실제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작은 무관심에도 역시 나는 사랑받지 못해라는 해석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거칠겠지라고 반응하고 호의를 받으면 나중에 뭔가 원하는 게 있겠지라고 의심합니다. 확언은 사랑을 향하지만 선택은 결핍을 향합니다. 이 경우 끌어당김은 어느 방향을 증폭할까요? 당연히 더 강한 쪽, 즉 무의식적 선택의 방향을 증폭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지구는 새로운 의식에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식은 새로운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벗어남에서 옵니다. 끌어당김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새로운 생각을 추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기존의 자동적 생각 패턴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3년 동안 매일 재정적 풍요를 시각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통장 잔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하루를 관찰해보니 그분은 식사 메뉴를 고를 때마다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마다 이거 사도 될까 하는 망설임을 반복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나는 돈이 없어서 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시각화는 풍요를 향했지만 수백 번의 일상적 선택은 결핍을 향했습니다. 끌어당김은 시각화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을 따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거짓이 아닙니다. 단지 불완전하게 이해되고 있을 뿐입니다. 끌어당김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 있는 것에 어울리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되어 있는 것은 당신의 의식적 목표가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적 선택의 누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마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끌어당김을 작동시키고 싶다면 새로운 확언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적 선택을 인식하고 멈추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고 속도만 높이면 당신은 더 빠르게 잘못된 곳으로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르마를 과거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생, 어린 시절, 몇 년 전. 하지만 카르마는 과거에 쌓인 빚이 아닙니다. 카르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쓰이고 있는 기록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는 지금, 당신의 뇌는 특정한 반응 패턴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천 번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신경회로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즉시 일어나는 선택, 5분만 더 자는 선택, 알람을 무시하는 선택. 이것은 사소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적으로 이 선택은 당신의 자기 통제 회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다른 영역에서도 작동합니다. 아침에 알람을 무시하는 패턴을 가진 사람은 업무에서 마감을 미루는 패턴, 운동 계획을 미루는 패턴, 중요한 대화를 미루는 패턴도 함께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듀크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2014년 하루 중 약 40%의 행동이 의식적 결정이 아니라 습관적 반응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하루 중 절반 가까이는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반복된 패턴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소한 선택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끼어듭니까? 불편한 침묵이 흐를 때 당신은 그것을 견딥니까? 아니면 재빨리 화제를 바꿉니까?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당신은 유연하게 대응합니까? 아니면 좌절합니까? 이런 선택들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매일 수백 번 반복되면서 당신의 성격을 만들고 당신의 현실을 결정합니다. 제가 관찰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와 평범한 직장인의 차이를 분석했을 때 능력의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진짜 차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자동 반응이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질문을 자동으로 선택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될까라는 질문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매일 수십 번 반복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르마는 거창한 결단보다 자동적인 선택에서 더 강하게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거창한 결단은 1년에 몇 번 하지만 자동적인 선택은 하루에 수천 번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1년에 한 번 큰 결심을 하는 것보다 당신이 매일 아침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2003년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피험자들에게 신문을 주고 사진이 몇 개 있는지 세라고 했습니다. 신문 중간에는 세지 마세요. 여기 사진은 43개입니다. 라는 큰 글씨가 있었습니다.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했지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놓쳤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지 않고 주변에 더 열린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가 현재에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정보를 선택하는 방식, 기회를 인식하는 방식은 모두 과거에 반복된 선택에 의해 형성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강화되거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반추합니까? 아니면 내일의 가능성을 상상합니까? 자기 전에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으로 자극적인 컨텐츠를 소비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집니까? 이런 선택들이 당신의 수면의 질을 결정하고 수면의 질이 다음 날의 에너지를 결정하고 에너지가 다음 날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카르마의 연쇄작용입니다. 카르마를 과거로부터 떼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카르마가 과거라면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카르마가 현재라면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순간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이 의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고 더 많은 확언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카르마는 추가로 바뀌지 않습니다. 카르마는 멈춤으로 바뀝니다. 진짜 변화는 새로운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동적 반응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우리의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선택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간격입니다. 자극이 왔을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그 공간, 그것이 카르마를 끊는 지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2018년 습관을 바꾸는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습관의 실행 직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동으로 단 음식을 찾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한 음식을 먹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단 음식에 손을 뻗기 직전에 3초만 멈추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카르마를 바꾸는 핵심 원리입니다.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단 한 번의 순간. 당신이 평소 같으면 자동으로 반응했을 상황에서 단 한 번 멈추는 것. 그 멈춤이 신경회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비판을 들었을 때 자동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까지는 비판을 듣는 순간 즉각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당신도 똑같잖아.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패턴을 바꾸기 위해 나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야. 라는 확언을 100번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다음에 비판을 들었을 때 입을 열기 전에 3초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3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경과학적으로 당신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전두엽 피질도 활성화될 기위를 얻습니다. 전전두엽 피질은 충동을 조절하고 의식적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뇌 영역입니다. 평소에는 편도체의 반응이 너무 빨라서 전전두엽이 개입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3초의 간격이 생기면 전전두엽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와 생각 사이에 관찰자가 있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관찰자가 없고 오직 관찰만 있을 때 변화는 즉각적입니다. 이 말은 어렵게 들리지만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화를 내고 있는 자신과 그것을 판단하는 자신이 분리되어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냥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만 한다면 그 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반응하지 않음, 자동 선택 중단. 당신이 평소 같으면 즉각 반응했을 상황에서 단지 멈추고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난다. 나는 지금 회피하고 싶다. 나는 지금 방어하고 싶다. 이렇게 인식만 하고 그 충동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이런 케이티는 그녀의 저서 4가지 질문에서 이런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신의 괴롭히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진실인가?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생각 없이 당신은 누구인가? 이 4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자동적 반응과 당신 사이에 간격이 생깁니다. 제가 코칭한 한 분은 직장에서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항상 즉각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새로운 대응 방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음에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즉시 대답하지 말고 10초만 숨을 쉬세요. 그 후에 뭐든 말해도 됩니다. 처음에 그분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초 후에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카르마를 바꾸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카르마를 바꾸는 것은 자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100번 중 1번만 멈출 수 있어도 그것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그 경로가 반복되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결국 멈추는 것이 새로운 자동이 됩니다. 그때 카르마는 바뀝니다. 이제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는 것과 카르마를 바꾸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다음 3단계는 저항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상황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작고 구체적인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마다 말을 흐린다. 나는 기회가 왔을 때마다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한다. 나는 갈등이 생기면 항상 먼저 연락을 끊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 이걸 고쳐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저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지 나는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고 인식만 하십시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이 중립적으로 보십시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셸리 테일러 교수는 1983년 자기인식이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습관을 단순히 기록만 하게 했습니다. 고치려는 노력 없이, 판단 없이 그냥 오늘 나는 이런 선택을 했다고 적기만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만으로도 약 30%의 사람들이 자동으로 그 습관을 줄였습니다. 인식 자체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실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인 김 씨는 자신이 회의에서 항상 침묵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지 관찰했습니다. 나는 회의에서 침묵을 선택한다. 이 인식만으로 다음 회의에서 그는 자신이 입을 다물려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감정과 행동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화가 나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슬프면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감정은 일어나는 것이고
행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나는 화가 나니까 소리를 질렀어. 나는 두려우니까 포기했어. 나는 슬프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나는 화가 났고 소리를 지르는 선택을 했어. 나는 두려웠고 포기하는 선택을 했어. 나는 슬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했어. 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정을 행동과 분리하는 순간 당신은 선택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면서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전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한 패턴이 일어날 때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회피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머물러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지금 방어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듣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사례입니다. 프리랜서 박 씨는 클라이언트의 무례한 요구에 항상 네라고 대답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 봐 두려웠습니다. 선택 분리를 연습한 후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두렵다. 그리고 나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분리만으로 그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르게 선택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0번 중 99번은 똑같이 해도 됩니다. 단 한 번만 다르게 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으로도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2016년 단 한 번의 성공적인 다른 선택이 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가능성의 증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 당신의 패턴이 작동하려는 순간 단 한 번만 다르게 반응하십시오. 평소 같으면 즉각 화를 냈다면 이번에는 3초만 숨을 쉬십시오. 평소 같으면 회피했다면 이번에는 1분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평소 같으면 부정적으로 해석했다면 이번에는 중립적 해석을 시도하십시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색해도 됩니다. 불편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동 패턴과 다른 선택을 단 한 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번이 당신의 뇌에 나는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남깁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주부 이 씨는 남편과의 갈등에서 항상 먼저 방을 나가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갈등이 생겼을 때 그녀는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나가고 싶지만 5분만 더 있을게요. 그 5분이 30년의 패턴을 깼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5분 후 그녀는 여전히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다른 선택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카르마는 이해로 바뀌지 않고 단 한 번의 다른 선택으로 끊어집니다. 당신이 100번의 책을 읽는 것보다 단 한 번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당신의 자동 패턴이 작동하려 할 때 단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할 시간입니다. 카르마와 끌어당김의 법칙은 별개가 아닙니다. 이 둘은 하나의 과정을 설명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카르마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끌어당김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 당신의 성향을 만듭니다. 그 성향이 당신의 인식 필터를 만듭니다. 그 필터가 당신이 보는 세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카르마에서 끌어당김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캐럴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는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실패를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해석하고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을 피하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카르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더 도전을 피하고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현실만 경험합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입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해석하고 다음에도 도전하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이 선택이 쌓여서 성향이 되고 그 성향이 더 많은 기회를 인식하게 만들고 결국 성장하는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같은 상황, 다른 선택.
완전히 다른 현실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문제는 끌어당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카르마, 즉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선택의 방향이 당신의 의식적 목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풍요를 시각화하지만 결핍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확언하지만 의심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지만 안전을 선택합니다. 뇌과학자 조 디스펜자가 말했듯이 당신이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싶다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과거의 당신이 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은 과거에 반복했던 선택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마를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르마를 끊으면 끌어당김은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잘 작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끌어당김을 더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카르마를 보십시오.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선택을 인식하십시오. 그 선택을 단 한 번만 멈추십시오. 그러면 끌어당김은 저절로 작동합니다. 한 기업가는 10년 동안 사업 성공을 시각화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와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그가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선택을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출시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 패턴이 그의 카르마였고, 이 카르마가 기회를 놓치는 현실을 끌어당겼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시각화가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불완전한 상태에서도 출시하는 선택,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끌어당김은 그제야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은 자동적 패턴에 동일시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패턴을 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는 순간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카르마를 이해하면 끌어당김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친절을 선택하면 당신은 친절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에게는 친절한 관계가 끌어당겨집니다. 당신이 매일 가능성을 보는 선택을 하면 당신은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오늘 어떤 선택을 반복하고 있는지부터 보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생각, 누군가와 대화할 때 자동으로 나오는 반응, 문제가 생겼을 때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태도, 이것들이 당신의 카르마이고 이것들이 당신의 현실을 만듭니다. 당신은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현재의 창조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다음 순간에 당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완전히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카르마와 선택의 메커니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지혜와 최신 뇌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당신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이해가 내일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